안녕하세요. 청새로움 브리핑 11월 4일 두 번째 시간이고요. 이전 시간에 영화 감독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얘기를 못했고요. 덕성이랑 영화 금속, 경남 스틸을 소재로 해서 정치 이야기도 좀 하고 이 종목들 뭐 어떻게 될지 뭐 제 나름대로의 뭐 뇌피셜 그리고 요런 종목들 정치 테마주를 거래하실 때 어떤 매매 스킬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셔야 될지 뭐 종목 추천, 종목 리딩 아니고요. 저 전문가 아닙니다. 제가 전업 투자자로서 거래해봤던 뭐 경험이나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. 자, 기사 하나 볼게요. 기사 하나 보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보고 그리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.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에서 요거 한번 볼게요. 제가 살짝 언급해 드리긴 했는데 이전 시간에 자 유동규 정진삭 압수수색 당일 통화를 했다. 어, 이재명 약 먹고 누웠다.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할 그때 1시간 동안 이 정진상이라는 사람과 통화했다는 거잖아요. 지금 이재명은 정진상은 맞다. 측근이다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고 하지만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라고 했죠. 확실히 선을 걷어요. 근데 이 정진상이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할 때 1시간을 통화했다는 이야기는 이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죠. 이 이재명 쪽하고 정진상은 측근이니까 네트워크가 있는데 마치 뭐 거의 뭐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했잖아요. 나 상관없는 사람, 나 그 사람 잘 모른다. 측근도 아니고 이미 인연 끊긴 사람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. 뭐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이야기인데 리포트인데 나름대로 그 김은혜 의원이죠. 그 국민의힘 저기 성남 분당 쪽 의원인데 이분이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물어볼 때는 나름대로 조금 약간 코너에 몰린 식으로 코너에 몰린 식으로 답변했어. 보시면은 자 요때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 유 전 본부장 건강 상태를 언급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 부분을 전해 들었냐라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기억 안 납니다라고 했어요. 뭐 전에 듣긴 들었는데 기억은 안 나.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뭐 연결된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들었더니 뭐 이혼 문제도 있고 뭐 집안 문제가 있다. 그래가지고 뭐 체포 당시에 압수수색 당시에 뭐 자살한다고 뭐 약을 먹었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진짜 뭐 당시 그 급박한 상황에서 뭐 해당 자하고 측근밖에 모를 텐데 그거를 누구한테 들었냐 어떻게 들었냐라고 하니까 뭐 어쨌든 뭐 건너 들었다.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줬냐니까 기억이 안 난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억이 안 난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. 김웅 의원 자기가 작년에 선거 전에 총선 전에 그 고발 사주 의혹으로 텔레그램으로 뭐 문자 보내고 뭐 고발 사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텔레그램 그 녹취록 비슷하게 나왔는데도 통화 녹취록, 텔레그램 근거 이런 게 나왔는데도 기억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. 똑같은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1도 틀리는 게 없다라는 거죠. 이런 사람들한테 기대할 게 없어요. 김용 의원이라는 사람도 뭐 검사 내전인지 검사 외전인지 책 쓰고 자기가 마창 정의의 공정과 정의의 화신인 검사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지가 스스로 지가 싼 똥도 못 치우는 이런 자가 무슨 송파구 국회의원입니까? 그러니까 송파구 구민들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왜 이런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못하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나요? 다 마찬가지예요.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민주당이라고 뭐 국회의원 잘 뽑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명백하게 우리들이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이런 잘못된 위정자들을 뽑아는 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죠. 이재명은 아니라고요.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이런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서 밝힐 수가 없어 기억 안 난다라고 핑계대는 음.
이제 와서 보면 측근 맞아요. 이렇게 이 사람이 내부적으로 세세하게 개인 사정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측근이죠. 어? 정진상이랑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데 1시간을 통화했대는데 유동규가 할 말 없는 거죠. 자, 뭐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자, 지금 뭐 사실상 거의 마무리 분위기죠. 음. 여론조사가 됐든 이 당원 투표가 됐든 마무리 분위기고 이거 뭐 D-1 윤석열 홍준표 27% 동률이란 데일리한 이슬기자 리포트가 있는데요. 자, 홍준표 사자 대결에서 5차 범위 밖으로 우세 이재명한테 하는 이야기죠. 자, 윤석열은 이재명과 5차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과 붙었을 때 사자 대결로 붙었을 때 8%가 이기니까 5차 범위 바뀐 거고 윤석열은 사자 대결로 이재명과 붙었을 때 뭐 안철수라든지 뭐 기타 다른 후보들한테 표를 빼앗기는 부분이 있어서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한다. 호감도 가장 높고 비호감도 가장 낮은 후보는 홍이다. 2017년 대선 때는 뭐 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홍준표가 기본적으로 비호감도가 많이 높았죠. 그때 2030들한테 지지도 못 받았고.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2030 세대들이 조금 비판적인 그런 특히 남성들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희석되고 호감도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 뭐 단순하게 뭐 이 여권 성향 지지자들이 홍준표를 조금 밀어주는 듯한 윤석열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홍준표를 좀 밀어주는 듯한 그런 꿔준표라고 그러죠. 어차피 너는 안 돼. 본선에서는 홍준표 안 될 거야. 여당 지지자들이 밀어준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데이터,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 판판이 다 깨져왔죠. 이재명과 홍준표의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, 홍준표를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도 이재명보다 높게 나오잖아요. 그럼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. 그쵸?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름대로 홍준표의 바람은 있는데 그 바람이 이 국민의힘 조직을 장악한 윤석열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뭐 모르겠습니다. 그 이후로 뭐 4개 여론조사 업체가 뭐 공동으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,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동률이 나와버렸습니다. 동률. 근데 이렇게 동률이 나와보는 게 이거는 안 좋아요.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뽑아서 한 게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에서 동률이 나와버리면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압도적으로 이겨야지 당원 조사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상쇄시키면서 후보로 낙점될 수 있는데 좋은 이야기 하나, 나쁜 이야기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이제 곧 뭐 결과는 나올 거고요. 어떤 쪽으로든 뭐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뭐 이재명 경기도 전 지사하고 뭐 한판 승부를 피할 수 없는 거죠. 자, 이렇게 뭐 정치 쪽으로 뭐 기사 한 2가지 한번 봤고요. 영화금속은 뭐 구독자분께서 홍준표 테마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뭐 오르는 것도 없고 내리는 것도 없고 조금 흐물흐물 빠지는 듯한 다시 1880원 어느덧 1880원 물론 결과만 말씀드려서 뭐 내일이 됐든 다음 주가 됐든 홍준표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다면은 반응이 나오겠지만 반대로 만약에 홍준표가 아닌 윤석열로 후보가 결정된다 해도 뭐 이미 다 빠진 자리인데 뭐 모멘텀은 다 훼손된 자리이기 때문에 홍준표가 아니다라고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과연 영화금속이 홍준표 테마가 맞는지조차 이제 저조차 이제 혼란스러운 제가 뭐 2,200원 뭐 2,250원 그 정도 수준에서 처음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는 이미 다 훼손됐고
모멘텀도 다 사라진 느낌입니다. 뭐 2,000원, 2,100원, 뭐 2,100원, 2,200원 그렇게 짧게 슈팅이 나오던 구간도 다 사라졌고요. 어쩔 수 없이 뭐 물려 계신 분들은 마지막 희망,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유일 후보로 낙점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고, 만약에 안 된다면은 적절한 시기, 뭐 현대차 플랫폼 테마가 다시 분다든지, 뭐 가덕도 신공항 테마, 뭐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테마가 불 때까지 참으셨다가 빠져나오는 전략, 또는 길게 보기 싫어, 길게 보기 싫어, 그냥 지금 손절하는 전략, 이렇게 가져가 보실 수 있고요. 왜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종목을 슈팅이 나온 자리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길게 끌고 갔는지는 한번 반성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덕성은 뭐 조금 지나치게 슈팅이 나온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.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2만 원대가 훼손된 자리에서 2만 원대가 훼손된 자리에서 한 20일 가까이 뭐 한번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20일 가까이 횡보를 치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윤석열 후보가 한 반발짝 앞선 거 아니야 라는 정치평론가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2만 원대로 올라와 줬는데, 결과적으로는 애초부터 윤석열은 뭐 40% 정도 선에서 시작했고, 이게 30, 이게 다시 25, 20,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 자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, 만에 하나 내일이나 다음 주에 윤석열 후보로 결정된다라고 나왔을 때도 시장에서 크게 덕성은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어차피 이제 본선으로 가는 거니까 본선으로 가서 뭐 두들겨 맞을 이런 의혹이나 이슈는 그대로 다 남아있는 상태죠. 뭐 말만 입만 열면은 논란은 계속되고 구설에 휘말리고, 호남 관련돼서도 그 홍어준표로 그 서민 교수라는 사람이 유튜브 영상에다가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을 만들었고, 윤석열 스스로도 광주 쪽으로 방문해가지고 조금 뭔가 사과 비슷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, 그거는 조금 뒤로 밀어놓은 상태고, 고발 사주 의혹이 됐든 뭐 김건희 그 배우자 관련된 뭐 주가 조작, 뭐 박사 논문, 뭐 장모 사건, 뭐 윤호진 이 용산 전 세무서장 관련돼서도 뭐 켜켜이 뭐 터질 폭탄은 쥐레밭이죠, 글자 그대로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덕성이 힘받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. 그나마 덕성을 거래하시는 분들, 많이 거래해 보셨고 이 종목의 어떤 퍼포먼스나 움직임을 파악하실 수 있다라는 분들은,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슈팅 자리 나올 때 고를 때 짧게 길게 보지 마시고, 짧게 그 퍼포먼스만 딱 취하고 빠르게 윗골이 달린다 싶으시면 빠르게 익절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덕성 뭐 그렇게 유망하게 보지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윤석열 테마 자체가 국민의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본선 경쟁력이 있을까 물음표가 달리는 후보이기 때문에, 계속해서 뭐 대세론이라고 말했던 그 40%에서 30%, 이제는 뭐 20%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? 만약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된다면은 다시 대세론이 힘을 받아가지고 한 30% 중반대까지는 견고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,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. 일단은 뭐 핵심 윤석열을 물고 빠는 뭐 친박 쪽에서도 뭐 그 박사모 쪽에서도 뭐 지지 선언이 나오긴 했지만, 그렇게 조금 윤석열만 바라보는 국민들이 있는 반면에 그 정도 숫자 정도 되는 뭐 20%에서 25% 정도 되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절대 윤석열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, 나머지 사람들도 거의 윤석열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. 호감도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금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물음표가 찍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,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결과적으로는 대박이 날 거다, 이렇게는 보지 않아요. 덕성 이미 끝난 테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영화 금속도 조금은 모멘텀이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, 만약에 이번에 뭐 홍준표가 국민의 후보가 못 된다면은
힘들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, 경남스틸은 글자 그대로 이제 덕성은 이미 고점 자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뭐 2만 원대 깼다가 뭐 16,000원에서 횡보했다가 한 번씩 슈팅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막판에 이제 조금은 윤석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, 단일 후보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슈팅이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고, 경남스틸은 이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. 덕성이 이미 한 16,000원 언저리에서 횡보했던 그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고점 라인에서 뭐 10,000원에서 이쪽 저쪽 움직이다가 이제는 뭐 9,000원에서 이쪽 저쪽 움직이다가 이제는 8,000원도 깼죠. 오늘 같은 경우에 뭐 12%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뭐 7,400원 마무리가 되었는데, 또 고점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점은 9,000원 언저리예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시그널을 주는데 아까운 거죠. 뭐 한 4, 5%가 됐든 뭐 2, 3%가 됐든 손절하기가 아까우신 분들이 못 나오고 계신 거고, 이미 눈치 빠르고 엉덩이가 무겁지 않으신 분들은 다 빠져나오셨을 거예요. 그리고 정말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분들은 오늘 같은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짧게 먹고 나오고 다시 저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경남스틸은 덕성처럼 한번 고점에서 떨어진 자리에서 한번 횡보 자리가 나올 것 같고요.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나온다면, 홍준표 후보로 단일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죠. 하지만 경남스틸조차도 마찬가지로 덕성처럼 크게 뭐 이 자리에서 막 2만원, 3만원 이렇게 달릴까, 그 부분은 솔직하게 모르겠고요. 퍼포먼스가 나온다면은 그 퍼포먼스가 끊기기 전까지만 먹고 빠지면 좋을 것 같고요. 지난번에 어떤 분이 뭐 경남스틸이 아니라 비슷하게 좀 고점 자리에서 움직이는 뭐 10,000원대 이상에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얼마든지 살짝은 모멘텀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, 홍준표 테마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 50원 100원이라도 익절하고 나오셔라 하니까 아니 나는 15,000원 2만원 봐. 제가 그 종목 지금 종목명은 생각 안 나는데 거의 경남스틸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였고, 그 종목이라고 지금 15,000원 2만원 자리를 갔을까? 아닌 거죠. 마찬가지예요. 물론 뭐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본선 경쟁력이 조금은 더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솔직하게 조금은 더 있지만, 제가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국민 후보로 결정된다면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은 숨기고 있는 그 홍준표 후보의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. 크게 뭐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뭐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. 지금 이놈도 저놈도 다 이놈 저놈 다 찍을 만한 놈 없다,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냥 퍼포먼스만 취하셔야지, 너무 종목에 취하셔가지고 지금 정치 테마 종목에 너무 취하셔서 뭐 경남스틸이 됐든 덕성이 됐든 뭐 3만원 4만원 5만원 뭐 2만원 3만원 이렇게 갈 거다,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고,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대선 테마로 요 세 종목 한번 말씀드렸고요.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이고요. 단순하게 유튜브 창에 종목 검색하시면 제 영상 보시기 힘들고, 유튜브 창에다가 청세롬 검색하시면 다양한 영상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세롬